와, 이 신성고등학교를 살펴보니까요. 일단 수준별 맞춤 수업, 그리고 자율 동아리, 거기에 다양한 예체능 활동까지 정말로 멋진 교육 활동 등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유경 학생이 아주 유심히 살펴보던데요. 유경 학생은 신성고등학교 수업 내용을 보니까 어땠어요? 서현고등학교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일단 신성고등학교 영상을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자랑을 해도 네. 되나요? 네, 그럼요. 듣고 싶어요. 네, 저희 학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방향을 많이 잡아주시고 굉장히 학생들을 지지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회라든지 동아리든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전통이 깊은 편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9시 등교로 바뀌고 나서 이제 아침 시간에도 학생들이 자습할 수 있게끔 아침 성장 프로젝트라고 있고, 또 하나는 아침 성장 네, 프로젝트요. 자기 성장 프로젝트.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서로 멘토와 멘티가 돼서 학습법을 공유하는 멘토 멘티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학급 개선 프로젝트 등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학생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면 외에도 네. 이제 청춘 문화 산업이라든지 이제 학생들의 지친 학교 생활을 이제 청춘을 지켜주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 예. 유경양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서영고나 그리고 또 이 신성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뭐 이렇게 특목고에 특별히 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일반고도 이렇게 노력하면은 혁신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어떤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학생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가장 일반고 혁신의 중요한 요점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해라 해서 또는 부모님이 해라 해서 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좀 더 이제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 정말 일반고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유경 학생은요? 네, 저도 굉장히 친구 의견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자치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자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고,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발전에 큰 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 생각은 이런데 어떠십니까? 두 분 생각은? 저희 학교를 예를 들자면 저희 학교는 안양 지역, 평준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위치가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리적인 여건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가 안양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의 가장 핵심, 일반고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무너지면 저는 전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수업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가 변화되고 그리고 일반고의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장학관님은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아까 이제 수준별 맞춤 수업을 하듯이 네. 아이들이 그 자율 스터디 동아리 하듯이 수업 시간 안에서 그런 정규 수업 시간 안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을 저희가 볼 때 수업 혁신을 이루어가는 학교라고 보거든요. 일단 아까 문제점에서 좀 덜 나온 부분이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교육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의 그 교육과정 선택권을 강화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강화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수업 얘기죠. 그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참여라든가 활동이 활발한 수업을 하는 거죠. 아까 저런 장면에서 교사가 판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도 이제 부분 섞여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끼리
이 협력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OECD에서도 핵심 역량을 갖다가 협력적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상호작용 역량.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떨어지잖아요. 이걸 갖다가 수업 속에서 기르게 하는 것이 진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두 가지가 좀 더 보완된다면 일반고도 이제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일반고도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그 학생들의 의견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 의견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고 문제점의 원인을 찾을 때에 수업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학생들의 학습 의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일반고 내에서의 격차 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반고인데 열정도 그대로이고 컨텐츠도 그대로고 방법도 그대로인데 안 될 때가 있어 자괴감 많이 느낍니다. 이런 현실. 사실 일반고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서 일반고 내에서 또다시 발생하는 그 학생들의 분포도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점을 거기서 오는 그 문제점을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일반고 내에서 지금 서열화가 되는 문제를 지금 그래서 짚고 일반고 계신 수업이 거죠? 잘 되지 않는 것? 예, 그게 이제 일반고는 아시다시피 이 중학교 내신 성적이 균등한 아이들이 온다기보다는 일단은 속칭 190점대 아이와 뭐 100점대 아이가 이제 같이 한 교실에 있는 그런 학력 격차가 이걸 학력이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그 내신 성적의 차이가 심한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음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네. 그걸 먼저 짚어보면은 그렇게 학력 격차가 큰 교실일수록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그 주입식 수업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수업이 계속되는 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반은 자게 반은 되고. 자는 교실이 네. 탄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했어요. 한번 보셔요. 얼마나 역동적인가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뭐 50분간 이렇게 내 말만 들어라. 이런 수업을 해서는 그 슬럼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학력 격차가 큰 아이일수록 모둠별 학습을 해야 된다. 4인 모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참여 활동이 활발한 수업을 해라.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하나이 하나이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과 여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펼쳐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 학교 간 차이가 만약 발생한다면 저희도 그래요. 어떤 일반고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학교가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뽑아 갔는데도 우리가 그 종단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향상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학교가 있고요. 향상도를 전반적으로 평균을 높인 학교들이 나와요. 그건 학교 문화도 바뀌고 수업도 바뀌고 그 성적이 그러니까 내신이 낮은 아이와 높은 아이를 고르게 끌고 가고 아까 말한 그런 자율 스터디 동아리 같은 걸 다양하게 열어주면서 활발하게 학생들이 모든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끔 하는 학교가 이제는 돋보이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말 그대로 지금 학생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잖아요. 그럼 다들 1지망에 쓰는 학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마음은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2지망, 더 밑에 3지망, 또 아래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기피할 수 있는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피 학교를 아이들이 조금 피하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수업 방식을 좀 바꾸면 될까요? 신성고등학교에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수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수준을 나누어서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고 교재를 또 개발해서 아이들을 또 끌어올리게 또 그 북돋아주고 해서 수준별로 이동하는 수업이죠.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방법들이 그 수준별 이동 수업할 때 네. 하반에 들어간 아이들이 느끼는 자존감이 무너진다든지 그 반 수업을 포기하고 진도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다 있어요. 다 있는 상태에서 수준별로 나누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학습 능력 상중하에 따라서 학습 의지마저 상중하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근데 저는 일단 그걸 반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더 그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게 더 이렇게 높아져요, 욕구가. 그러니까 상반 아이들은 나는 상반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좀 안주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네. 오히려 중하반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치고 올라오고 더 이제 수업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근데 학기 초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희 학교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보면 하반 아이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좀 더 높은 경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성 학생 궁금한 게 현성 학생은 현재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거에서 오는 장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아까 제가 말한 딜레마가 사라집니다. 상위권 학생에 맞춰서 하면 중하위권이 어렵고 네. 중하위권에 맞춰서 하면 상위권이 힘들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은 비슷한 애들끼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질문은 이제 언제든지 상위권 애들한테 할 수 있고 근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속도도 자기한테 맞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라고 하죠. 네. 눈높이도 딱딱딱 맞춰서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잠깐 이 수준별 수업이 이게 정말 이게 일반고 살리는데 하나의 뭐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방법은 이 수준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은 학급 안에서 이 모둠 학습을 하면서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수학에 뛰어난 아이가 수학에 뛰어나지 않은 아이를 서로 가르치고 이러다 보면 사회 시간에 또 바뀔 수가 있고요. 미술 시간이 바뀔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협력하는 과정을 많이 겪게 하는. 그럼 처음에 다들 이렇게 의아심을 품죠. 그 수학을 잘하는 애가 손해다 그러면. 근데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메타인지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가르치면서 자기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내가 바로 메타인지인데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못하는 아이는 친구한테 배우는 편안함이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음껏 질문하고 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교사도 교실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거고요. 이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교육은 가장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이웃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서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실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고 이런 경험을 갖다가 교실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수업이 협력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학과님이 가장 어떤 이상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럼 학생들은 예. 학생들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도 장학관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중에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저 말씀이랑 동일하게 진행되는 방안인데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 그래요? 프로젝트가. 네. 그래서 친구끼리 학습법을 공유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올린 친구들도 뿌듯하고 올라간 친구들도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하면은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좀 공개적으로 하면은 물어보기 창피한 거를 친구끼리 물어보면 쉽게 물어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또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은 신성고등학교 활동 모습을 봤는데 일반 고등학교에 참 다양한 동아리들이 존재하거든요. 동아리 활동이 또 하나의 교육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유경 학생은 동아리 활동 어떤 활동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대학교 동아리 못지않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전통이 깊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입 성적이나 그런 거에 무관하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적성에 맞는 동아리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저는 현재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협동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학급 내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협동과 협력이 동아리 활동 같은 일에서 되게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현성 학생은요?
예, 저는 저희 학교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유가 제가 1학년 때는 사실 이게 청소년한테는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은 스포츠인 이제 당구부에 들어갔었는데요. 오, 우리 때는 혼났어요. 큰일 났는데 우리 때. 와, 당구부도 동아리가 있군요. 당구를 이제 배움으로써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나가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2학년인데 지금 이제 힙합 동아리면서 오. 약간 댄스하고 예. R&B 동아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렇게 저희 학교가 엄청 세분화하고 또 엄청 다양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힙합 동아리인데 우리 때는 브레이크 댄스가 있었어요. 예, 이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이런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김혜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현성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저희 학교 많은 동아리들이 있는데 예, 정규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그 100여 개의 그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교과 시간에 특히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과목에 있어서 실험 같은 거를 그 교과 시간에 다 못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한 교육 활동에서 이렇게 다 충족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천문 관측 동아리라든가 네. 이런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못했던 것들을 일부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소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장학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참 좋죠. 네. 그게 모든 교육 활동을 갖다가 이제 교육 과정과 연계하고 수업과 연계한다는 건데요. 교육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업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교육 활동을 학생 중심으로 바꿔놓은 학교와 네. 바꾸지 못하는 학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학교들은 네. 학생의 요구, 흥미, 적성 이런 게 맞는 동아리들을 마음껏 개설하게 해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힘들고요. 뭐 이 지역과 연계해서 하나 개설하려 그러면 2월 내내 전화통을 붙들고 있고 막 만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아이들이 알찬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인데도 그냥 어른 중심으로 사고하는 기존의 어떤 관행 중심으로 어떤 대학 입시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그 입시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이제 발맞추지 못하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운영한 학교는 뭐 동아리 그냥 뭐 기존의 개수 정도 이렇게 세밀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동아리 항상 풍부하고 수업도 정말 교사가 막 말하는 그런 방식에서 수업의 그 권한을 갖다 학생한테 돌려주는 이건데 화살표가 반대로 가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약속할 수 정말 있습니다. 듣기 여기로. 가장 좋은 말인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그 작가님 그 동아리 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